꿈에 누군가의 목을 자를 때 끝까지 잘리지 않아 덜컹거리는 머리채를 잡고 마저 칼질을 할 때, 미끌미끌한 안구를 손바닥에 올려놓을 때, 그러다 깨어날 때, 생시에 뒤뚱거리며 내 앞을 걸어가는 비둘기를 죽이고 싶어질 때, 오래 지켜보았던 이웃집 고양이를 목조르고 싶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맺힐 때,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때, 다른 사람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와 나를 먹어버린 때, 그때 입안에 침이 고여 정육점 앞을 지날 때 나는 입을 막아. 혀뿌리부터 차올라 입술을 적시는 침 때문에 입술 사이로 새어나와 흘러내리려는 침 때문에. 잘 수 있다면 단 1시간이라도 의식을 놓을 수 있다면 셀 수 없이 깨어나 맨발로 서성거리는 밤에 집은 식어 있어. 식은 밥, 식은 국처럼 싸늘해. 검은 창밖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두운 현관문이 간혹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지만 문을 두드리는 사람 따위는 없어. 돌아와 이불 밑에 손을 넣어보면 다 식어 있어. 이제는 5분 이상 잠들지 못해. 설핏 의식이 나가자마자 꿈이야. 아니, 꿈이라고도 할 수 없어. 짧은 장면들이 단속적으로 덮쳐와. 번들거리는 짐승의 눈, 피의 형상, 파헤쳐진 두개골, 그리고 다시 맹수의 눈, 내 뱃속에서 올라온 것 같은 눈. 떨면서 눈을 뜨면 내 손을 확인해. 내 손톱이 아직 부드러운지, 내 이빨이 아직 온순한지. 내가 믿는 건 내 가슴뿐이야. 난 내 젖가슴이 좋아. 젖가슴으론 아무것도 죽일 수 없으니까. 손도 발도 이빨과 새치 혀도 시신마저도 무엇이든 죽이고 해칠 수 있는 무기잖아. 하지만 가슴은 아니야. 이 둥근 가슴이 있는 한 난 괜찮아. 아직 괜찮은 거야. 그런데 왜 자꾸만 가슴이 여위는 거지? 더 이상 둥글지도 않아. 왜지? 왜 나는 이렇게 말라가는 거지? 무엇을 찌르려고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거지? 햇볕이 잘 드는 남양 아파트의 7층이었다. 앞동이 전망을 가로막아 있긴 했지만 뒤쪽으로는 멀리 산자락이 보였다. 이제 너희 걱정은 다 잊어버렸다. 완전히 자리를 잡았구나. 장인이 수저를 들며 한마디 했다. 처형이 결혼 전부터 운영해온 화장품 가게의 수입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였다. 그녀는 만삭이 될 때까지 점포를 3배로 넓혔고 출산 후에는 밤에만 잠깐씩 들러 가게를 운영해왔다. 얼마 전 처조카가 새돌이 지나 어린이집에 가자 다시 종일 가게를 보기 시작했다고 했다. 나는 손이 동서가 부러웠다. 미대를 나와 작가라고 행세하긴 하지만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동서였다.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지만 벌지 않고 쓰기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 처형이 팔을 걷어붙였으니 동서는 이제 평생 예술이나 하며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처형은 예전의 아내처럼 음식 솜씨가 좋다. 딱 부러지게 차려놓은 점심상을 보니 나는 새삼스레 허기를 느꼈다. 적당히 살이 붙은 처형의 몸매, 사근사근한 말씨, 커다랗게 쌍꺼풀진 눈을 바라보며 나는 내가 잃고 살아왔을지 모를 많은 것들을 아쉬워했다.
아내는 집이 좋다느니 음식을 차리느나 애썼다느니 하는 인삿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밥과 김치를 먹었다. 그것 외에는 그녀가 먹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계란을 원료로 한 마요네즈도 먹지 않으므로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샐러드에조차 젓가락을 대지 않았다. 아내의 얼굴은 긴 불면으로 수채 검게 타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보았다면 중병 환자로 여겼을 것이다. 언제나처럼 브레이지어도 하지 않고 흰 티셔츠를 입어 자세히 보면 옅은 갈색의 젖꼭지가 얼룩처럼 비쳐 있었다. 좀 전에 함께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처형이 그녀를 안방으로 불렀는데 잠시 후 처형이 먼저 난감한 얼굴로 방에서 나온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내가 브레이지어를 하지 않겠다고 한 모양이다. 여기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그래요. 어제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이 아파트는 벌써 5천만 원쯤 오른 거네요. 내년에 지하철도 완공된다면서요. 매형이 수완이 참 좋으세요. 제가 뭐 하는 게 있나요? 다 집사람이 알아서 했죠. 의례적이며 정다운 그리고 실질적인 대화가 듬성듬성 오가는 동안 아이들은 떠들고 서로를 때려가며 볼이 미어지게 음식을 먹어댔다. 내가 물었다. 처형, 이 음식을 혼자 다 하셨습니까? 처형은 반쯤 웃었다. 그냥 그저께부터 하나씩 했어요. 그런데 저거 굴무침은 영애가 좋아하는 거라 일부러 장받아 한 건데 영애는 손도 안 대네. 나는 숨을 죽였다. 마침내 시작이었다. 가만히 있어봐라. 영애, 너 애비가 그만큼 알아듣게 말했는데. 장인의 호통에 이어 처형이 야무지게 아내를 나무랐다. 너 정말 어쩌려고 그러니? 사람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건데 채식만 하려면 제대로 식단을 잘 짜서 하든가. 얼굴이 그게 뭐야. 처남댁도 거들었다. 저는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몸 상해가면서 채식하는 줄은 몰랐지 뭐예요. 지금부터 그 채식인지 뭔지는 끝이다. 이거 다 먹어라 얼른. 없어 못 먹는 세상도 아니고 무슨 꼴이냐. 장모는 쇠고기 볶음과 탕수육, 닭찜, 낙지 소면 접시들을 들어 아내 앞에 펼쳐놓으며 말했다. 뭐하고 있는 거냐? 어서 먹어. 장인이 기차 화통 같은 목소리로 채근했다. 영애야, 먹어. 먹으면 힘이 날 거야. 사람이 사는 날까진 힘차게 살아야지. 절에 들어간 스님들은 그만큼 수도를 하고 독신 생활을 하니까 살 수 있는 거야. 처형이 조곤조곤 타일렀다. 눈을 동그랗게 뜬 아이들이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내는 이게 무슨 갑작스러운 소란인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멍한 시선으로 가족들의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새카맣게 그을린 장인의 얼굴을 한때 젊은 여인이었으리라는 것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쪼글쪼글한 장모의 얼굴을, 그 눈에 어린 염려를, 처형의 근심 어린 치켜 올라간 눈썹을, 동서의 방관자적인 태도를, 막내 처남 내외의 소극적이지만 못마땅한 듯한 표정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아내가 무슨 말이든 꺼내놓을 것이라고 나는 기대했다. 그러나 그녀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상에 내려놓는 것으로 그 모든 얼굴들이 쏘아보내는 무언의 하나의 메시지에 대한 대답을 대신했다.
작은 술렁임이 지나갔다. 장모는 이번에는 젓가락으로 탕수육을 들었다. 아내의 입 바로 앞까지 내밀며 말했다. 자, 어서 해라 먹어. 아내는 입을 다문 채 예의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한 눈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서 입 벌려. 이거 싫으냐? 그럼 이거. 장모는 이번에는 쇠고기 볶음을 들었다. 아내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자 장모는 다시 그것을 내려놓고 굴무침을 집었다. 너 어릴 때 이거 좋아했잖냐? 이거 실컷 먹어보고 싶다고 한 적도 있는데. 예, 저도 기억나요. 그래서 어디 가서 굴을 보면 영의 생각이 나는데. 처형은 아내가 굴무침을 먹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큰일이라는 듯 장모를 거들었다. 굴무침이 집힌 젓가락이 입을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아내는 몸을 뒤로 힘껏 젖혔다. 얼른 먹어. 팔 아프다. 장모의 팔이 실제로 떨렸다. 아내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안 먹어요. 처음으로 아내의 입에서 또렷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뭐야? 고함을 지른 것은 비슷한 다혈질인 장인과 처남이 함께였다. 처남댁이 얼른 처남의 팔을 잡았다. 보고 있으려니 내 가슴이 터진다. 이 애비 말이 말 같지 않아? 먹으라면 먹어. 나는 아내가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못 먹겠어요 라고 대답하리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죄송하지 않은 듯한 말투로 담담히 말했다.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절망한 장모의 젓가락이 거두어졌다. 늙은 그녀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곧 폭발할 듯한 정적이 흘렀다. 장인이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탕수육 한 점을 집어들고 상을 돌아 아내 앞에 우뚝 섰다. 평생의 노동으로 단련된 단단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은 뒷모습으로 장인은 탕수육을 아내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먹어라. 애비 말 듣고 먹어.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가슴 뭉클한 부정이 느껴져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다. 허공에서 조용히 떨고 있는 장인의 젓가락을 아내는 한 손으로 밀어냈다. 아버지,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순간 장인의 억센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다. 아내가 뺨을 감싸 쥐었다. 아버지! 처형이 외치며 장인의 팔을 잡았다. 장인은 아직 흥분이 가시지 않은 듯 입술을 실룩거리고 있었다. 한때 성깔이 대단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장인이 누군가에게 손찌검하는 광경을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다. 정서방, 영호, 둘이 이쪽으로 와라. 나는 머뭇거리며 아내에게 다가갔다. 뺨에서 피가 비칠 만큼 아내는 세게 맞았다. 그녀는 그제야 평정이 깨진 듯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두 사람이 영의 팔을 잡아라. 예? 한 번만 먹기 시작하면 다시 먹을 거다. 세상 천지에 요즘 고기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불만스러운 얼굴로 처남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누나 웬만하면 먹어. 얘하고 먹는 신용만 하면 간단하잖아.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장인이 고함쳤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어서 팔 잡아라. 정서방도. 아버지 왜 이러세요? 처형이 장인의 오른팔을 잡았다. 장인은 이제 젓가락을 내던지고 손으로 탕수육을 들고 아내에게 다가갔다. 아내가 엉거주춤 뒷걸음질 치는 것을 처남이 붙잡아 바로 세웠다. 누나, 그냥 좋게 먹어. 누나가 받아서 먹어. 처형이 애원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처형이 장인을 잡은 팔힘보다 처남이 아내를 잡은 팔힘이 셌으므로 장인은 처형을 뿌리치고 탕수육을 아내의 입에 갖다 댔다.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내는 신음소리를 냈다. 뭔가 말하기 위해 입을 벌리면 그것이 들어올까봐 말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처남은 소리쳐 만류했으나 얼결에 아내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아내의 입술에 장인은 탕수육을 짓이겼다. 억센 손가락으로 두 입술을 열었으나 악물린 이빨을 어쩌지 못했다. 마침내 다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장인이 한 번 더 아내의 뺨을 때렸다. 아버지! 처형이 달려들어 장인의 허리를 안았으나 아내의 입이 벌어진 순간 장인은 탕수육을 쑤셔 넣었다. 처남이 그 서슬에 팔의 힘을 빼자 으르렁거리며 아내가 탕수육을 뱉어냈다. 짐승 같은 비명이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비켜! 아내는 몸을 웅크려 현관 쪽으로 달아나는가 싶더니 뒤돌아서서 교자상에 놓여있던 과도를 집어들었다. 영애야. 장모의 끊어질 듯한 음성이 살벌한 정적 위에 떨리는 금을 그었다. 아이들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이를 악문 채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하나씩 응시하다가 아내는 칼을 치켜들었다. 말려! 피해! 아내의 손목에서 분수처럼 피가 솟구쳤다. 흰 접시 위로 붉은 피가 비처럼 쏟아졌다. 무릎을 접고 주저앉은 아내에게서 칼을 뺏은 것은 그때까지 줄곧 방관하고 앉아있던 동서였다. 뭐해? 아무 수건이라도 가져와. 동서는 특공대 출신답게 능숙한 솜씨로 아내의 손목을 지혈한 뒤 그녀를 들쳐업었다. 자네는 빨리 내려가 시동 걸어. 나는 더듬더듬 구두를 찾았다. 짝이 맞지 않아 2번을 바꿔 신은 뒤에야 현관문을 열고 나갈 수 있었다.